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오늘 소개할 팀은 박지성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한 경기의 상대팀이자 설기현 선수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몸담았던 클럽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1877년 세인트 룩스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었고 2년 뒤에 더 원더러스와 합병하며 지금의 울버햄튼 원더러스라는 이름의 구단이 탄생하였습니다. EPL의 전신인 풋볼리그에 원년부터 참여한 유서 깊은 구단입니다. 울버햄튼은 웨스트 미들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울버햄튼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은 1889년 완공되었고 몇 번의 증축으로 현재는 약 3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입니다. 향후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라이벌은 같은 웨스트 미들랜드주에 위치한 바로 옆 동네에 연고를 둔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으로 이 더비를 블랙컨트리 더비라고 부릅니다. 이 더비 경기는 풋볼리그 창단 전인 1883년부터 치러진 영국 내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더비입니다. 엠블렘을 살펴보기 위해 울버햄튼 지역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면 958년에 지역의 소유주였던 울프 루나에 의해 도시가 세워졌고 그의 이름을 따 지역 이름은 울프루나스 타운 온 더 힐이었고 이름이 변형되어 현재의 울버햄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늑대와는 전혀 연관없는 지역이었지만 땅의 소유주 이름 때문에 늑대가 지역을 대표하게 되어 엠블럼에 지역의 상징인 늑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니폼은 다른 팀과 다르게 서드킷 없이 홈과 어웨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은 전통적인 노란색 계열을 착용하고 어웨이는 흰색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스폰서를 살펴보면 W88이라는 스포츠 베팅 사이버 도박 기업이 상의 가슴 쪽에 코인딜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왼쪽 팔 소매에 새겨져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2011-12 시즌에 가장 먼저 강등을 확정지었고 바로 다음 시즌에는 3부 리그까지 강등됐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중국의 푸싱그룹이 울버햄튼을 인수하였고 영국 언론에 따르면 호날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포르투갈의 슈퍼 에이전트 멘데스와 푸싱그룹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18 시즌을 앞두고 기존의 감독이었던 폴 램버트 감독이 사임하였고 램버트가 구단 운영에 있어 감독의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후문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 빈 감독 자리에 선수 시절부터 멘데스의 고객이었던 누누 산투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뒤이어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 축구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적이 이루어지는데요. 빅클럽들의 구애를 받던 포르투갈 최고의 재능 포르투의 주장 후벤 네베스를 영입하며 포르투갈 커넥션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포르투갈 축구 팬들의 시선이 영국의 울버햄튼으로 옮겨지며 영국 내에 작은 포르투갈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은 2부 리그 챔피언십의 맨시티로 불리며 2위 카디프시티와 승점 9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며 EPL에 7년 만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7년 만에 EPL로 돌아온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지난 시즌 승격의 주역이었던 임대생들 윌리볼리, 디오고 조타, 보나티니, 비나그레를 완전 영입했고 모나코에서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노련한 미드필더 무티뉴와 스포르팅 회장의 폭정으로 원클럽맨이었던 포르투갈 넘버원 골키퍼 후이 파트리시오를 영입하며 포르투갈 커넥션을 더욱 단단히 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파트리시오의 등번호가 골키퍼 고유번호 1번이 아닌 11번인데요. 이는 기존의 울버햄튼 넘버원 골키퍼였던 칼 이케메가 급성 백혈병으로 은퇴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1번을 비워두고 자진해서 11번을 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적 시장을 마저 살펴보면 미식축구를 하는 것 같은 피지컬을 가진 아다마 트라오레를 1,800만 파운드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미들즈브러에서 영입하였습니다. 벤피카에서 라울 히메네즈와 이번 시즌 셀타비고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 후 바로 임대해온 조니 카스트로 안더레어트에서 주목받던 벨기에의 신성 덴동커까지 임대 영입하며 스쿼드를 굉장히 두텁게 만든 이번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21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8승 5무 8패 승점 29점으로 와포드에게 득실차 1점을 뒤진 9위로 치열하게 중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빅6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토트넘까지 잡아내며 2승 3무 2패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며 승점을 더 쌓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볼 점은 울버햄튼은 단 25실점으로 최소 실점 6위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는 반면에 23득점으로 최다 득점 13위로 단단한 수비에서 얻을 수 있던 승점을 득점력 부재로 놓치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시즌 전반과 후반이 확연히 다른 아스날만큼 울버햄튼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전반에 단 5득점에 그쳤다면 후반에 무려 18득점을 기록하며 후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술로 넘어와서 이번 시즌 누누 산투 감독의 울버햄튼은 주 전술로 3-4-3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0년생의 재능 깁스 화이트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며 3-5-2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격 전개 시에 필드에 있는 10명의 선수들은 빌드업을 담당하는 5명과 공격을 담당하는 5명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빌드업 시에 가운데 주장 코너 코디를 중심으로 양 센터백 윌리 볼리와 라이언 베넷은 넓게 위치하고 중원에 패스 능력이 뛰어난 네베스와 무티뉴는 공격 가담을 자제하고 압박이 덜한 낮은 위치에 내려와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양 윙백은 높은 위치로 전진하며 윙처럼 넓게 벌려서 위치하고 이선에 위치한 2명은 측면 쪽에 위치하며 양 윙백과 공격을 함께 전개합니다. 오른쪽 윙백에는 도어티가 전경기 선발 출장하며 공수 모두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 첼시의 오른쪽을 책임졌던 공격형 풀백 이바노비치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반대편에는 오른발에 조니 카스트로를 주로 선발로 내세우며 측면뿐 아니라 중앙으로의 공격 가담도 보여주며 높게 위치한 양 윙백이 한 골을 합작한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직선적인 공격이 필요할 때는 공격력이 좋은 왼발잡이 99년생의 비나그레를 투입하며 공격의 활로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비나그레 투입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측면에 넓게 위치하는 비나그레를 견제하기 위해 플럼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카발레이루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득점을 기록한 장면도 있습니다. 빌드업은 리버풀 미드필더 출신 포스트 제라드로 주목받았던 코너 코디가 지난 시즌부터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뛰어난 킥 능력을 바탕으로 네베스, 무티뉴와 함께 좌우 측면으로 전환하는 롱패스가 주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공이 전개되면 윙백을 포함한 5명이 공격을 주도하는데요. 먼저 원톱 자리를 꿰찬 라울 히메네즈는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요할 때 골을 기록하고 연계, 수비 가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의 한자리에는 지난 시즌 에이스 디오구 조타가 중용받는 모습인데요.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첼시전 역전골을 시작으로 뉴캐슬 전까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지만 다음 경기 본머스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현재는 결장 중입니다. 반대편 한자리는 빠르고 드리블이 좋은 엘데르 코스타가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판단과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한동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20라운드 토트넘전에서 쐐기골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이적한 아다마 트라오레는 교체 출전 시에 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지만 역시 판단에서 아쉬운 모습과 주변 동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골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카발레이루는 주로 교체로 투입되며 쏠쏠하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종종 선발 출장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양 윙백이 내려오며 5백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공을 빼앗겼을 때 압박의 목적은 경기 운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갈 때 수비 진영을 만들기 위한 시간 지연의 목적이 크다면 후반에 승부수를 던지는 시간대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가하며 공격권의 탈취에 목적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압박을 통해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대의 허점을 드러내고 여전히 높게 위치한 울버햄튼 선수들이 보다 빠르게 재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특히 라인을 높게 올리는 강팀에게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울버햄튼의 다음 리그 경기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3라운드에서의 맞대결처럼 과연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맨시티의 우승 경쟁에 강한 태클을 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린 7위를 두고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7위에서 9위 사이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향후에는 누가 영입이 될지 빅6를 위협하는 클럽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울버햄튼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팀 분석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과 함께 승격한 팀으로 이적 시장에서 무려 12명을 영입한 풀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